안녕하십니까. 안될과학의 궤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비게이션의 GPS, 과거에는 군사작전을 위한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미사일 타격을 위한 추적 시스템이었지만 기술이 개방되고 민간 기업들이 GPS의 사업적인 가치를 발견하면서 운송이나 생활 서비스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비슷한 양상으로 과거 국가 주도로 시작된 우주기술 역시 이제 스페이스 X의 재사용 발사체로 비용이 낮아지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이처럼 첨단 기술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나 특수 산업을 위한 특별하고 값비싼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 최첨단 기술들이 대중에게까지 미치기 위해선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 기업들이 사업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경쟁과 협력으로 발전해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경제성을 갖추게 됩니다. 즉 모두가 첨단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휴대폰도 과거 냉전 때 군사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시 미국은 군사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했고 전파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거듭 발전시켰죠. 이러한 군사통신 기술은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그 후 1983년 통신기기 제조사인 모토로라의 다이나텍 8000X라는 최초의 상업용 휴대전화로 이어지게 되죠. 이동하면서 통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중고차 한 대 값 정도의 가격과 어마어마한 덩치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으로 대중화되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다이나텍의 등장 이후 휴대전화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진화했죠. 인터넷과 이메일이 퍼지던 시절 비즈니스맨들의 필수템이 된 블랙베리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통신에 PDA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의 시초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마침내 아이폰을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이 초기 아이폰도 여러 기업의 협력이 있었기에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설계한 SoC를 사용하고 긁힘이 덜한 휴대폰 화면을 위해 코닝과 개발한 고릴라 글라스와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서를 탑재하며 이후 다른 제조업체들이 따르는 스마트폰의 표준을 제시하게 되죠. 애플은 현재도 그러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휴대전화가 소형화되고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계가 발전시킨 프로세서 기술도 큰 영향을 줬지만 다 같이 쓸 수 있는 글로벌 통신 규격이 표준화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이 공유되는 등 휴대전화에 담긴 여러 기술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과 협력도 상당한 기여를 했었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의 발전처럼 최근 자동차 분야 핫한 이슈인 자율주행차는 과거 일본에서 최초로 제작되고 독일에서도 연구되었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개발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미 국방부였습니다. 2004년 당시 미 국방부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개최한 그랜드 챌린지라는 자율주행차 대회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에 투자하는 다르파가 이렇게 예전부터 개최해온 경진대회를 통해 군사와 민간 모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했죠. 당시 자율주행차도 이 다르파 대회에 등판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회인지라 대부분의 차량은 외부 신호와 차량 간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멈추거나 쓰러지는 등 자율주행차 대회라기엔 민망한 광경이었죠. 그러나 다음해 대회에서 여러 팀이 완주에 성공하며 자율주행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에 민간 기업의 관심을 사며 자율주행 기술이 군사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리하여 2010년 드디어 자율주행차 기술은 테슬라와 구글이라는 빅테크를 만나 급격히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핵심 특허를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스타트업들의 관심을 빠르게 불러모으면서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들이 쏟아지며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죠. 이러한 기술 공유 전략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씬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실하게 다지게 됩니다. 이후 구글도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에 맞춰 테슬라가 최근 혁신적인 설계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며 경쟁에 바짝 따라 나섰죠. 현대자동차 역시 웨이모와 손을 잡고 협업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여러 기업의 협력과 경쟁이 벌어지며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율주행차가 군사기술에서 민간 영역으로 발전한 것처럼 원격 제어가 가능한 군사용 로봇은 1898년 니콜라 테슬라의 원격 조종 보트를 시작으로 1940년대 소련의 텔레탱크라는 원격 조종 탱크로도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미 공군에서 라이트닝 버그라는 정찰 드론으로도 응용됐던 군사기술 등이 로봇 기술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점차 민간 분야에도 알려지기 시작하죠. 비슷한 시기에 로봇이 산업용으로도 조금씩 연구되던 중 세계 최초의 로봇 기업 유니메이션이 기계팔 형태인 유니메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유니메이션의 유니메이트는 단순히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수준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자동차 산업의 제작 방식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유니메이트는 제너럴 모터스를 시작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 확산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러한 유니메이션의 혁신은 곧 여러 국가로 퍼지면서 로봇계의 국제적인 협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특히 유니메이션은 당시 항공기를 제조하던 일본의 가와사키와 기술 제휴를 맺고 일본 최초의 산업용 로봇인 가와사키 유니메이트 2000을 좋은 타이밍에 탄생시키게 되죠. 당시 일본은 경제 호황기에 자동차 분야가 급성장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용접 공정이 3D 노동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대신 작업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이러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와사키 유니메이트가 불티나게 제작됐고요. 일본 자동차 업계의 공정 자동화를 발전시키게 되죠. 이렇게 로봇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시너지는 현재에도 이어지면서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로봇 기업들이 함께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죠. 로봇 기업들의 뛰어난 AI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성능 향상에 활용되기도 하고 자동차 업계의 센서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은 로봇의 구동 시간을 늘리고 성능을 향상하는 데 적용되기도 하죠. 또한 자동차 업계의 대량 생산 노하우와 로봇 기업의 정밀 제조 기술이 결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생산 기술이 만들어지는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죠. 결국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기술이 국가 주도의 첨단 기술로 등장해 이제는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기술의 공유, 그리고 공유를 통한 협력이죠. 서로 다른 기술이 만나 힘을 합쳐 혁신을 만들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막대한 투자 비용, 무엇보다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한 핵심 기술을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쉽게 내놓을 수도 없죠. 실제로는 투자한 돈을 제대로 벌어들일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혹시나 다른 기업이 우리 기술로 대박 터뜨리고 우린 구경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술 유출과 남용에 대한 불안감, 협력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죠. 더구나 기술을 널리 알리고 싶어도 특허 관리부터 막막하고 다른 기업과 협력하면서 가격은 내리고 품질은 높여야 하니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살을 빼라는 말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장을 위해 준비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고 이 모든 과제들은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협력을 돕는 공공기관계의 강소기업, 바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가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거래하며 협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우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미래의 핵심적인 첨단 기술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이러한 인프라가 있어야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덕분에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스마트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도 제공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쌓고 산업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러한 인재와 기업이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유수 기관들과의 국제 공동 연구도 마련하는데요. 그러한 협력의 힘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잘 버티며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아직 활용되지 못한 우리 기업들의 아까운 기술들을 중소, 중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나눔도 이어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과 기술의 혁신에 진심인 모습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 기술이 특수 장비를 넘어 우리 일상을 위한 기술로 발전해가는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술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의 발전을 이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함께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